일상으로 회복되나 했더니 다시 한 걸음 물러나라고 하네요. 안 그래도 평소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까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니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도 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은 하루에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얼마나 말씀하시나요? 저도 생각해보니까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뭔가 일이 조금만 안 돼도 스트레스 받는다. 차가 조금만 밀려도 스트레스 받는다. 누군가가 전화를 안 받아도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표현들을 정말 많이 해서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외래어 중에 스트레스가 꼽히기도 했습니다. 그 정도로 참 스트레스와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인데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 3가지가 있다고 해요.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천재지변과 관련된 일입니다.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그렇죠? 우리가 어쩔 방법이 없잖아요. 이걸 고스란히 우리는 받아야 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. 두 번째는 소수의 사람들이 겪는 부정적인 경험입니다. 나도 뭔가 부정적인 일을 겪을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도 겪을 수 있죠. 마지막으로 3번째는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스트레스입니다. 아무래도 이게 가장 반복되고요. 그리고 영향을 미치는 기간도 가장 길어서 우리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그런 말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다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겹치면서요. 코로나 팬데믹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가 됐습니다. 작년 조사 결과를 봤을 때 국민 10명 중에 4명 이상이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.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. 그것을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표현도 하죠.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불안하고 또 그래서 집에 있다 보니까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점차 쌓이면서 지금은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코로나 팬데믹 스트레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이것을 검사할 수 있는 척도가 만들어졌어요. 작년에 외국에서 코로나 팬데믹 스트레스 검사가 만들어져서요. 우리나라에도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개발이 됐는데 4가지 요인이 있습니다. 우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거, 두 번째는 대인관계 문제가 있는 거, 세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, 네 번째는 과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. 이 4가지 요인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가장 크게 느끼시나요?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요. 경제적인 부분들을 꼽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. 그만큼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.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. 또 프리랜서, 자영업 하시는 분들, 정말 안 힘든 분들 찾기가 어려울 정도. 이 정도로 경제적인 부분에 타격이 좀 큰 것 같습니다. 또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는 것도 저는 좀 크게 나오더라고요. 계획적으로 살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계획이라는 걸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. 해놔도 계속 바뀌게 되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.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겨낼까요? 이 스트레스도요. 마인드셋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우리 마인드셋 얘기했었는데 성장 마인드셋, 고착 마인드셋. 성장 마인드셋은 노력하면 변한다. 노력하면 바뀔 수 있다. 이런 내용이었고요. 고착 마인드셋은 타고난 지능은 바뀌지 않는다 라고 보는 관점이었어요. 이걸 그대로 스트레스에도 적용해서 성장적 스트레스 마인드셋은 내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부정적인 일들이 나에게 다가왔지만 이걸로 인해서 나는 배울 수 있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보는 관점이고요. 퇴보적 스트레스 마인드셋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. 그러면 변화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거죠.
성장적 스트레스 마인드셋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. 4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요인들을 우리가 이 성장적 마인드셋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저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는 부분에서는 계획적이었던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그때그때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요. 예측 가능성을 좀 늘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두 번째 대인 관계는요. 오히려 개인 시간이 늘었다. 이게 좋다라고 보는 그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.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니까요.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?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한번 나에게 집중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경제적인 부분은 참 어쩔 수가 없으니까 저는 가치를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. 나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이었다면 그걸 다른 걸로 한번 좀 두 번째 순위로 바꿔보는 거죠.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지 혹은 나의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마지막 4번째, 우리 과업 진행 부분은요, 정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. 저 같은 경우도 그나마 올해는 작년에 그 상반기의 타격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. 이럴 때 조금 더 여유를 좀 가져봐야 되겠다. 뭔가 강의가 취소되는 것들 저는 지난주에도 겪었고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변화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.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주는 거 성장적 스트레스 마인드셋을 한번 취해보면 어떨까요? 우리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얘기 많이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에게는 더 좋은 그런 경험을 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알림 설정 해두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